시골 마을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순자. 오랜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반찬 가게 하냐? 근데 내 아들은 뭐하니? 아직 취직 못했지? 하지만 그때 울린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 제목. 국내 최연소 백만장자 CEO. 야, 이거 순자 아들 맞지? 현우 아니야? 과연 순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동창회장에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은 엄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가 더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자와 현우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의 이른 아침, 순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담고 나무를 무치며 하루를 시작했죠. 가게 앞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네지만 그 시선 속에는 어딘지 모를 동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순자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작은 반찬 가게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순자를 가난한 과부라고 여겼습니다. 아침 장사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던 순자는 문득 벽에 걸린 현우의 졸업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죠. 현우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순자는 늘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우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내고 나서 더욱 외로워졌지만 현우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죠. 가끔 전화를 통해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순자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가 아들을 미국까지 보낸 것에 대해 혀를 찼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무리해서 돈을 보냈다며 뒷담화를 나눴죠.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길 바랐거든요. 현우는 미국에서 컴퓨터 관련 공부를 마치고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순자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순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오랜만에 열리는 동창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문득 옛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그때가 그리웠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 고민이 많았죠. 결국 제일 나은 옷을 골라 입기로 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성껏 준비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내 인생은 초라해도 내 아들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으로 키워냈다고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순자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죠. 동창회 당일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나서야 집을 나설 수 있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동창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했거든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순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과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 사이에서 순자는 괜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유독 소박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던 동창이 순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살짝 어색했죠.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옛 친구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앉았죠. 옆자리에 앉은 영자가 순자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학창시절 순자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영자는 순자에게 반가운 척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영자 옆에 앉은 미숙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화려한 액세서리와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 순자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대화도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누구는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누구는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자랑이 이어졌죠. 순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영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아직도 반찬 가게 하냐는 물음이었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배달하는데 그게 되겠냐며 웃음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죠. 미숙도 거들며 맞아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순자의 아들은 뭘 하냐고 물었죠. 아직 취직 못했다며 암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순간 답답해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청년들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라며 동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죠. 순자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순자를 압박했습니다. 시골에서 반찬 가게만 해서는 생활이 힘들 텐데라며 걱정하는 척했죠. 하지만 그 표정에는 우월감이 역력했습니다. 미숙도 거기에 맞장구 치며 순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실하게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럽다고 여겨져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전화 너머로 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하다며 오늘 주식시장 때문에 늦게 연락한다고 했죠. 내일 기자회견 전에 집에 들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자와 미숙은 순자의 전화통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순자가 회사 잘 되냐고 묻자 현우는 이번에 미국 투자자들과 계약했다며 곧 상장도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끊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영자와 미숙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 순자를 무시하던 태도가 갑자기 어색해진 것입니다. 주변 동창들도 순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아들이 회사를 한다고 했냐며 관심 있는 척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숙도 거들며 요즘 젊은이들이 다들 창업한다고 하던데 어떤 사업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현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워낙 바빠서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도 간단히 회사 일이 잘 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순자가 말하자 영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컴퓨터 학원도 많고 홈페이지 만드는 일도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성과 현우라는 이름이 기억났던 모양입니다.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것이죠. 잠시 후 그 동창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좀 봐라며 그 동창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국내 최연소 100만장자 최고 경영자라는 제목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나온 사진 속 인물이 바로 현우였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마트폰 화면과 순자를 번갈아 보았죠. 영자와 미숙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순자의 아들이 실제로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기사를 확인한 동창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현우가 설립한 회사가 최근 미국 투자펀드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곧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로 들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자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몰랐거든요. 겸손한 현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뭐 요즘 다들 최고 경영자라고 하지 않냐며 억지로 웃으려 했죠. 동네 치킨집도 최고 경영자라고 한다며 현우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숙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투자라니 설마 큰돈이 오가겠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든 동창이 계속해서 기사 내용을 읽어주자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투자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현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계속 나왔죠. 현우의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키운 아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현우가 왜 바쁜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순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순자에게 축하한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자와 미숙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자와 미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순자를 무시하며 우월감에 젖어있던 자신들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체면을 차릴 겸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특히 영자는 술기운도 있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죠. 영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요즘 언론에서 과장 보도하는 거 다들 알잖아요. 하며 현우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을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죠. 주변 동창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숙도 영자에게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투자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라며 말했죠. 그러면서 순자를 흘끔 쳐다보며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계속해서 현우의 성공을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창 하나가 추가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우의 회사가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었다는 기사였죠. 그리고 최근 특허 등록도 여러 건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계속 나오자 영자와 미숙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서 동창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현우가 이렇게 바쁜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자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이런 성공한 아들을 둔 순자가 부러웠나 봅니다. 다른 몇몇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간 탓인지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돈 있으면 뭐해요 라며 말했습니다. 부모 제대로 모시지도 않는다던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사실 현우는 성공한 후에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워낙 바쁜 일정 때문이었지만 순자는 가끔 섭섭함을 느끼곤 했죠. 미숙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효도가 우선이죠. 라며 순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주 안부를 묻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순자를 부러워하던 동창들도 이제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죠. 영자와 미숙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에게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현우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현우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가끔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로서의 욕심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매주 안부 전화하고 용돈도 드린다며 말했죠. 그게 진짜 효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미숙도 거기에 맞장구 치며 순자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관심과 부러움이 이제는 다시 무시와 비난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현우의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바쁜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섭섭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아들이 이렇게 큰일을 해내고 있는데 어머니인 자신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요.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면서 왜 아직도 시골에서 반찬 가게나 하고 있어요?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진짜 효자라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미숙도 거들며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맞아요.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얼마나 자주 용돈을 보내주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죠. 순자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서서히 영자와 미숙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순자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그 동정의 시선이 순자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현우를 자랑스러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자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면서 어머니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시는 거예요? 라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어머니를 창피해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덧붙였죠. 이 말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숙도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먼저 챙긴다던데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혹시 순자 아들이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잘 살려는 건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죠.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우가 성공했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어머니라는 자책감이 더 컸죠. 정말로 현우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문득 현우가 어릴 때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던 아들의 모습,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던 그 의지가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와 미숙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죠. 자신이 키워낸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바쁜 것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늘 바쁘고 저와 많은 시간을 못 보냈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했죠. 그래도 그 아이는 제가 어떤 세상에서도 굽히지 않도록 키운 제 자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가 비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라며 계속 공격했죠. 미숙도 거들며 효도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버텼으니까 저 아이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라고 덧붙였죠. 이 말을 들은 동창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영자와 미숙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연회장 입구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바로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빠른 걸음으로 어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영자와 미숙은 현우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현우를 비난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현우가 직접 나타나니 더욱 어색해졌죠.
다른 동창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순자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어머니의 동창분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에 동창들은 감탄했지만 영자와 미숙만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옆에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며 순자의 표정을 살폈죠. 순자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현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네 라며 억지로 반가운 척했죠. 하지만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 이모라며 간단히 인사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미숙도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라며 아부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대단하더라 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현우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죠?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흔들었지만 현우는 뭔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라며 악수를 청했죠. 내 어머니가 얼마나 뿌듯해하시는지 알겠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악수에 응하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현우야, 그런데 어머니를 좀 더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말했죠. 아무리 바빠도 효도가 우선이라며 훈계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영자는 당황하며 아, 그게 아니라 라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현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미숙도 거들려 했지만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께 무례한 일이 있었나요? 라며 직접적으로 물었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와 미숙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현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괜찮다 라며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가 상처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현우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현우에게 집중했습니다. 현우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라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죠. 제가 최고 경영자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라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와 미숙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현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죠. 때로는 끼니를 거르시면서도 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했죠. 미국 유학을 갈 때도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당시 가게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현우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학 기간 내내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더욱 바빠졌습니다. 라며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현우를 비난하던 영자와 미숙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라며 현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자가 당황하며 현우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현우야, 왜 이래 라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현우는 꿋꿋이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꺾이지 않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끈기와 인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라며 말했죠.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감동에 겨워 박수를 치려다가 멈췄죠. 영자와 미숙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며 인정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저에게 짐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꽉 안아주었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모자의 정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라며 고개를 숙였죠.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끼며 순자는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죠. 현우 역시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자가 먼저 일어나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순자야, 정말 미안해 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된 말을 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숙도 뒤따라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정말 미안하다 라며 사과했죠.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못된 말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웃으며 말했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순자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제일 훌륭한 어머니였구나 라며 감탄했죠. 아들을 저렇게 멋지게 키워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다른 동창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시다 라며 칭찬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현우의 성공 이야기보다는 순자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했습니다.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혼자서 아들 키우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버텼어? 라고 말이죠.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잘 자라주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라고 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배웠습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영자가 순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라고 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뿐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미숙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순자는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구나 라며 감탄했죠.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회는 순자를 중심으로 한 따뜻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현우도 어머니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더 이상 누구도 순자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한동창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내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라고 했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우와 순자가 연회장을 나설 때 모든 동창들이 일어나서 배웅했습니다. 박수까지 치며 두 사람을 보내주었죠. 순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현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약속했죠. 순자는 바쁜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며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가난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순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모두가 존경하는 훌륭한 어머니로 기억되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따뜻한 봄볕처럼 포근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